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마을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평범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 정원은 온갖 꽃이 피어나는 장소로 변했고 이곳의 공기는 향기로 가득 차며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에는 마법의 분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분수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빌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정표가 도화면에 그려지듯 전해지는 가운데 아무도 그 정원의 소문이 참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가려면 매우 험난한 산길을 넘어야 했는데 그 길은 마치 무한히 이어지는 미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희망 많고 호기심 매우 강한 아이로 정원에 대한 전설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소원은 오늘부터 시작해. 내가 분수를 찾아 내 소원을 빌겠어. 그렇게 장은 정원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숙명을 다하셨고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의 소원은 할머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장은 깊은 숲과 높은 언덕을 지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정은 고된 모험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길과 울창한 숲속에서 밤을 짖을 때도 있었고 찬바람이 부는 날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수를 찾아 소원을 비는 날을 꿈꾸며 걷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차마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장은 숲속에 있던 작은 언덕 꼭대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토끼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아,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왜 왔느냐고 묻고 싶구나. 장은 놀랐지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마법의 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토끼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길을 안내해주지. 그러니 나의 조건을 들어달라. 그저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이지. 장은 곧장 수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정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토끼의 도움과 장의 인내, 그리고 결단력 덕분에 결국 마법의 정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장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가운데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분수에 다가갔습니다. 분수 앞에서 장은 눈을 감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담아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 순간 분수는 하늘 높이 물줄기를 올리며 주변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고 장은 그 속에서 이상한 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크고 또렷하게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과 희망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장은 눈을 떠보니 분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확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와 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장은 더욱 성장해갔고 그의 주변은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그 정원과 분수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법의 정원 이야기로 말입니다. 사랑과 희망이라는 실이 더해져 만들어진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직 진정한 소원을 품은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이야기 깊은 프랑스의 숲에는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수놓는 나무들 사이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전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며 그 뾰족한 잎들로 지나가는 바람에게 향기로운 속삭임을 전해주었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과 새들은 전나무 아래에서 자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으며 그늘 아래서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도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하얀 눈이 숲을 덮을 즈음 작고 귀여운 아기 여우가 무리를 잃고 혼자 헤매고 있었다. 이틀째 먹이도 찾지 못하고 눈발이 더 새질수록 커지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아기 여우는 따뜻함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전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느긋한 성격의 전나무는 어린 여우를 보자 긍정적이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서 오렴, 작은 여우야. 추운 날씨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이곳에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란다. 아기 여우는 전나무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며 가까이 다가가 몸을 웅크렸다. 모두들 내가 너무 작고 약해서 나를 싫어했어. 아기 여우는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이며 눈물을 터뜨렸다. 전나무는 들을수록 깊어지는 애착에 부드럽게 가지를 흔들어 여우를 위로했다. 모든 존재에게는 자신의 소중함과 특별함이 있단다. 어쩌면 내가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걱정 말렴. 나와 숲의 친구들이 너와 함께라면 힘이 되어줄 거야. 그날부터 전나무는 아기 여우를 보호하며 여러 숲의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도록 도왔다. 바위 밑에 감추어진 먹이를 찾는 방법부터 눈 속에 발자국을 남기는 올바른 길 찾기까지 여우는 하루하루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다. 숲속 동물들과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또 한 가닥 휘파람을 불 때는 모두가 여우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기 여우의 자신감이 생기고 웃음을 되찾을 무렵 봄이 찾아와 숲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전나무는 여우에게 말하였다.
이제 너와 함께 있던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구나. 봄이 오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든 여기 돌아오면 나는 이곳에서 널 맞이할 테니 언제든 마음껏 기다렴. 출발하는 여우는 전나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숲과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내가 내게 준 따뜻함과 배움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더 많은 모험과 새로운 친구들로 다시 넓은 세상을 찾아갈게. 이처럼 성실한 전나무와 아기 여우의 우정은 프랑스 숲속 겨울의 추위를 녹이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따뜻함과 용기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후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전나무 아래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아우성의 숲이라고 부르며 찾았다. 그것은 숲속 모든 존재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이웃 마을까지 들리는 명성이자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죠. 그녀의 마을 주변에는 굉장히 큰 숲이 있었고 그곳은 용기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모험을 떠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마법의 숲을 탐험하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숲의 입구에 섰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오래된 푯말에는 희미하게 들어오는 자, 자신의 운명을 믿고 진실을 찾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숲속은 조용했고 도처에서 낯선 향기와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과거의 기억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하고 응시하는 자의 가장 큰 두려움과 후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용감함을 더 확고히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속삭이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지혜로운 존재들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을 믿고 나무들의 속삭임 속에서 진실을 찾으며 루미에르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미에르는 숲의 중심에 위치한 마법의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황금 연꽃이 떠 있었는데 이는 희망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설의 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선택받은 이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며 큰 권력과 연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과 그리고 숲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해하며 연꽃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마을로 돌아온 루미에르는 그때부터 마법의 숲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진실의 본질을 깨닫게 했고 사람들은 숲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루미에르는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 누구든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이제 누구라도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울창한 숲 속에 한적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작은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소녀 클레어가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자상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숲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숲속에서 산책하다가 하나의 묘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그녀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그녀는 이 신비한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발자국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클레어는 크고 아름다운 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은 마치 오래된 동화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커다란 나무들 사이에 자리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성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곧 성의 마당에서 그녀와 같은 나이에 보이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리앙이었고 이 성의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밀리앙은 외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던 터라 클레어와의 만남에 무척이나 설레어했습니다. 둘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클레어는 매일같이 성에 방문하여 에밀리앙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앙은 클레어에게 성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성은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방문한 사람들의 가장 진솔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클레어는 에밀리앙을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빌고 싶었습니다. 에밀리앙은 자주 몸이 아팠고 성 바깥 세계를 탐험하지 못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숲속의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능력이 있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다양한 도전에 맞서며 동물들의 가이드를 받아 성의 깊숙한 비밀의 방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마법의 책이 있었고 책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로 풀어두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책에 적힌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에밀리앙이 밖에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책이 빛나며 클레어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성 전체가 마치 기적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에밀리앙은 건강을 되찾았고 성의 마법 덕분에 클레어와 함께 숲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숲속의 모든 비밀을 함께 발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숲은 언제나 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친구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숲은 더욱 신비로운 장소로 전해졌습니다. 클레어와 에밀리 양은 그 이후로도 오랜 친구로 남아 서로의 삶 속에서 행복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우정과 사랑은 다시금 성을 방문하는 새로운 이들의 마음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